자,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선두 주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한편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분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욕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듣고 있죠. 예.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그 사실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주보고 방송하기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예, 옛날에 내가 당대표 시절에 한 2시간 반 동안 낙곰수 했죠. 그때 정봉주 의원하고. 예. 그때도 그때지만 사실은 처음 방송을 같이 한 게 10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죠. 네. SBS에서. 네. 그리고 그때는 별 힘도 없는 야당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때는 힘 있는 야당이었죠. 아니 본인은 나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별 잘 나가지 않는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보수 후보군 중에는 대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걱정이죠. 지금부터가 뭐 본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 아직 경선 안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도지사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건 뭘 이리저리 재고 그래 살 필요는 없죠. 작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보수 후보군 중 1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9월 달에 뭐 시력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그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재판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죠. 사람 팔자. 아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 하셨죠. 이러다가 나한테 기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러다가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래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오신 겁니까? 출마를? 1000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 1000명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내가 후보에 머물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그건 그런데 오늘은 참 김어준 씨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만 함부로 해도 돼요. 발언 함부로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제가 예의 안 갖춰도 돼요. 일이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조심. 예? 아니 예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원래 뭐 김어준 씨하고 방송할 때 김어준 씨가 그 뭐 질문지대로 방송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또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요즘 미움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도지사님이 원하시는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호감도만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도지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호감도 비호감도 가지고 그거 나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기 전에는 아니 내가 그 이야기하면 좀 당선이 되려고 하면 아니, 당선하고 호감도하고 그 지지도는 틀리다니까. 그건 내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입장이 아니고 호감도만 따지면 탤런트를 내세우는 게 제일 호감도가 낮죠. 그분들은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안 해요? 예? 지금 탤런트도 출마를 하죠.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많죠. 그리고 네, 당선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앉아서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아니 근데 이 비호감도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 사람은 안 돼 할 때 첫 번째로 배제되는 명단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단둘이 붙을 때고요. 그래 게다가 아니. 그리고 끝날 때까지 힐러리가 호감도가 최고였지. 두 사람 비교를 하면. 비호감도 힐러리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그건 탤런트 선발대회지. 어쨌든 나라 운영하는 대통령 선발대회는 아니죠. 이거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극복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적인 지지계층만 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90%가 답하지 않아요. 원래 여론조사가 항상 10% 정도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응답률 4강에 그 말하자면 각 당의 대표를 다 정해지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진짜 여론조사지. 지금 앉아서 후보들 열 몇 명 엮고 누굴 지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 형태는 그거는 인기투표지.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그럼 그런 여론조사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4번 할 리도 없고 또 경남지사 2번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한데 숨어 있는 보수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도 좀 낮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보층이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진보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지금 다툴 일은 아니고 근데 이 보수표가 숨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성향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 좀. 부끄럽게 이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여론 맞습니다. 경향성 맞는 거고. 경향성을 지금 보는 거죠. 수치 앞으로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아니 그거 내 불러놓고 그거 물으려고 지금. 제 말은 뭐냐면 보수가 자랑스럽게 튀어나와서 찍을 후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이기는 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당내 경선을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내 경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7월까지 하겠죠. 8월 한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러고 난 뒤에 12월 대선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경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불과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내 경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남지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합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 유권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잘 안 가게 된다는 건데 여하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거 이야기 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막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 여기서 좀 아니 그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15대 때 국회 96년도 처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당이 지금 일시 그 별거하고 있지만은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예. 내가 신무성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예의고. 그래서 선거연대를 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을 통합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대선 전에 당이 통합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이제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말 말고 뭐 제스처라도 알려주셔야.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 말고 제스처로 이렇게 제스처 이야기해도 똑같잖아요.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같이 사는 거니까. 하자고 한 거군요. 네. 하자고 했는데 남경필 도지사는 후보 단일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후보가 되는 사람하고 그 당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한다고 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낫겠네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지 옛날에 같이 그 당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단일화 하자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룰로 단일화할 것입니까? 그거는 후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룰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룰 가지고 싸워야 분리해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룰 가지고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잖아요. 아니 자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긴 하지만은 그때쯤 가면 절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절박하잖아요. 도지사님도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고 분리해도 응하실 생각이에요?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일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되는 게 이제 안 돼야지 우리 김어준 씨가 바라는 후보가 되겠죠. 아니요, 전 되길 원합니다. 왜? 돼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바라는 대로 전국이 또 안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쭉 봤는데 옛날에 낙검수 할 때부터 김어준 씨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 전국이 안 흘러갔다고. 도지사님이 원하는 대로 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 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당하고도 연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죠. 중도 보수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당까지도.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편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혹시 만나보거나 교감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하고 조용히 이 얘기를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이 별로
안 친한 사이잖아요. 박지원 대표하고는 아마 김어준 씨 생각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저하고는 친합니다. 네, 아니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알고 있는데 예. 국회에 있을 때도 예.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박지원 그 대표 정도가 되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최고 고수입니다. 예. 그래서 예. 고수끼리는 예. 말 안 해도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고수라는 말은 예전에도 하셨어요, 저한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고수인데 뭐뭐다. 얘기할게요. 요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물이라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네? 아니 요물이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이어진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그게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상대편일 줄 알았죠. 영원히. 아니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니 만약 그 박지원 대표하고 손을 잡게 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그건 참 좋은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호남에는 많을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많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탐탁지 않을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그 지지 세력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을 어떻게 짠답니까? 이걸?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될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뜻이고 가능성 중에 하나다. 예. 그러면 정치인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순수하신 분이죠. 정치인을 보기에는. 네. 도지사님하고는 다르게. 저는 순수하다기보다도 네. 꾸밈 없이 사는 사람이고 김원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님들 막 사시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출마하신다는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지사님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는데 도지사님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지사로 앞으로 평생 정치 인생을 평생이라보다 정치 인생을 저걸로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고 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으로 아니 예.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예. 중국은 하방 제도가 있습니다. 하방 예. 시골로 내려가는 중국의 주석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방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예. 복건성하고 두 가지 그 성의 성장도 했고 샹하이 당에 그 샹하이 거기에 당서기도 하고 도지사 하실 때도 곧 지방 대통령 행정을 다 알고 난 뒤에 국가주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정치꾼들이 대통령 되는 시대라기보다도 예. 지사나 지방 행정의 책임자가 일정하게 실적을 쌓고 난 뒤에 행정을 알고 중앙정부를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할 때부터 이미 요 경력을 쌓아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여기서 끝내자 하신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전부 이제 세상을 지금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세상을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니 많다는 그때 걸 내려가실 알아야 때만 됩니다. 하더라도 정치가 나 더 이상 정치가 끝나도 정치 안 해 하시다 갑자기 도지사 기회가 내려서 확 내려가신 거잖아요. 지금 정치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왜 하고 그랬나 하면 저하고 그때 방송하자고 그때.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선거에 떨어져 보기는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예. 동대문서 떨어지고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동대문을 바꿔놨는데 마지막에 동대문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 생각 드니까 이젠 정치 그만했으면 한다. 이 생각도 했어요. 아니고 동대문 사람들이 버린 거죠. 그렇죠. 실컷 십몇 년 시켜 묵고 예. 이제 버렸는데 일 잘 못하니까 버린 거죠. 그래서 일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지. 지금 동대문 가봐. 동대문 을지역에 가보면 그게 강남처럼 돼 있어요. 그거 내 있을 때 다 한 겁니다. 섭섭하시구나. 버림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버림 받았지. 그러니까 네. 괘씸하지.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 김어준 씨하고 내가 방송하자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는 몇 달 동안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꼭 하자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회가 생겨가고 그래가지고 또 고향이니까 예. 고향이니까 교회에 와서 도지사 하시고 요걸로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거는 김어준 씨 생각이지. 아니 그때 내려가실 때 그랬잖아요. 요걸로 마감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그때는. 여하간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니 뭐 정치인이 자기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잡아야죠. 근데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올라오실 때 도지사 자리가 아깝진 않으셨어요? 도지사? 아니 내 이야기를 좀 그거는 좀 이야기할 테니까 네, 중간에 끼어들지 마고. 네. 내가 도지사 4년 4개월 했어요. 예. 보궐선거 내려갔어요. 4년 4개월 동안 경상남도 빚이 1조 3,488억이었어. 예. 처음 인수할 때. 예. 그런데 거기에 경남도에 땅 한 평 안 팔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자산 하나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내부개혁으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 빚이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광역단체가 빚이 없어진 게 처음입니다. 빚이 없어지고 지금 금년부터 원래 법령이 없었어요. 흑자 도정을 하려고 하는데 흑자 도정을 하게 되는 법령이 없어가지고 행자부 요청해서 법령을 새로 만들었어요. 금년 2월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상남도가 지난 40년 동안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먹고 살다가 그게 쇠락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항공, 나노, 해양 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먹고 살 게 생깁니다. 50년 미래를 다 했고. 네, 자랑은 20초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예, 이제 좀 가만히 있어. 그 방송 나왔으면 나도 할 이야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기 서민 복지 기회를 난 그 복지 정책을 가난한 사람 못 살고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 복지 정책을 4년을 해서 경상남도의 힘든 그 학생들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는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게 세팅이 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도지사로 돌아갔다고 아니 예선에 떨어지면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렇죠. 도지사 한 1년 2개월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선에 떨어지면 돌아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남은 임기 채우는데 그렇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재선에도 별로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에도 출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 대선 출마를 못 하는 거지 예선 떨어지면.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도지사를 다시 출마를 안 하실 거냐고요. 떨어지고 나서는. 에이 떨어지면 도지사 출마 안 하죠. 아 도지사도 안 하고 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네요. 아니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거는 김어준 씨는 보면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내 정치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지금 바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잘 맞는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오래 하셔가지고 욕도 많이 드시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반대편으로부터 나 요즘 살이 좀 찝니다. 살이 많이 오르셨어요. 예. 욕을 많이 먹고 계시다는 건 아시죠? 아니 그럼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망자 모욕에 해당되는 사실 여부를 지금 다툴 생각은 없고요. 제 말은 그게 망자 모욕처럼 들리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거기다 대놓고 때리시는 이유는 그게 기본적으로 집도끼리를 우선 잡으려고 하는 전략인 겁니까? 그게 전략이 아니고 욱하신 거예요? 아니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직 대통령께서 640만 달러 받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팩트인데 그 64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돈은 전부 환수를 했어요. 전두환 돈도 환수를 하고 뇌물을 받아면 국가에 환수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은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640만 달러라는 돈을 환수를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설명을 해봐요. 이게 입장차가 좁혀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노무현 재단은 여기서 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때려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사회 정의에 안 맞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은 640만 달러, 그 한 70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그럼 그걸 받고도 그걸 갖다가 사회 환원도 안 하고 그래 한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목 저도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할 말이 많은데 그 돈이 그거는 그쪽 캠프나 혹은 노무현 재단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 않는데 제가 저기 나오신 도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고 많은 사회 정의 중에 그 사회 정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분을 때리는 이유는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같은 그 일리 있는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2인자로 있던 그 당시에 정부는 적폐가 없었느냐. 응? 내가 또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뇌물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할수록 본인이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공격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공격하라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희정 지사 뇌물로 정권 출발해서 그 박연차 뇌물로 끝난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든지 그 많은 조 단위의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도지사님 지금 잠시 쉬었다가요.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도 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어준입니다. 2부에 이어서 홍준표 도지사와 3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욕이 넘쳐나네요. 도지사님 여기 넘쳐나고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욕을 하니까 나는 거기에는 전혀 출근길에 사회인들이 지금 방송을 듣다가 도지사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호감 폭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호감이라고 아까 처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도 대통령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지금? 모델이 대통령 가는 길 모델이 트럼프예요? 옛날부터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시죠? 지금 과거 제1당, 과거 여당 그리고 보수 제1후보라서 제가 굉장히 예우를 하고 발언 기회도 많이 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이러고 아니 있습니다. 좀 뭐 세게 해도 돼요. 아니 이제 후보 되시면 이제 아직 후보도 안 되셨잖아요. 후보 안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면 편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변수가 됩니까? 변수라기보다도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아마 큰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뭔가 손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시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을 잡고. 그건 내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이 있으시구나. 아니요. 원래 이제 그런 구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칭찬하고 아닌 사람 막 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대 쥐어 박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많이 참고 합니다 지금. 저도 승질대로 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요.
1위 후보라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도지사님. 하여튼 내 성질대로면 김어준 씨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후보만 해보세요, 저도.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전 의원의.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야당 일반적으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심 보수 쪽에서 잃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불구속을 원하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번에 대선의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그것도 큰 변수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네.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러면은 그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면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여론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꼭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는 여론이 TK 정서상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통령 신병에 대해서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옳지는 않지만 순수 사법적으로 네.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니까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네. 순수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이래 국회에서 받고 헌재에서 심사를 할 때에도 확정된 증거가 없다. 말하자면 여태 크게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긴 거는 없거든요. 나온 거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이제 이득을 가져갔는데 그 최순실으로부터 받은 것은 몇 벌입디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도지사님한테 불리한 말씀이라서 아니지,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난 늘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가 DJ 노무현 10년 동안 당한 것보다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당한 게 더 많습니다.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4년이 DJ 노무현 10년보다 내 정치하기가 더 힘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헌재 판결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죠. 마음에 그게 안 드시고, 1차적으로.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것인가.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거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기소한다고 다 유죄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두고 지금 또 이제 신병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검찰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게 구속이 맞나요? 불구속이 맞나요? 그거는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나는 그 검찰 이야기를 출신이시고 법률가 아닙니까? 순수 사법적인 판단을 요즘 하시면 검찰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말고 도지사님이 보시기에 순수 사법적으로 이게 구속되는 게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 안 할랍니다. 아니 평소 도지사님 제가 아는 십몇 년 동안의 성향대로면 이건 구속 수사를 주장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증거 아니 김어준 씨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뇌물죄 혐의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김어준 씨가 재판받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그런 얘기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야기해. 저는 안 꼬이고요. 도지사님 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의견도 이야기 안 한다고 정치인이 했잖아요. 의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그거는
요즘 검찰이 하도 하는 게 여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참나. 그러니까 지금 평소 성향대로면 구속 수사 주장하셔야 되는데 친박 지지자들 표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친박에 기대어서 경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이미 주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당한 것이 탄핵당한 것이 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경선하면서 친박 눈치 보면서 경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주장을 못 하시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오늘 10시 반에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를 할 거예요. 구속 수사로 결론이 나면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보실 겁니까? 그건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래 봅니다. 구속 수사는 야권에 불리하고 이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도. 아마 그래 되기가 또 어려울지도 모르죠. 구속 수사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파면된 이 시점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시고 대통령 신병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거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냥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순수 판단해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구속 수사가 맞죠. 아니 그거 내가 이거 딴 거 물으라니까.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검찰이 첩상의 자식도 아닌데 눈치를 너무 보니까 눈치를 안 보면 구속 수사하겠죠. 내가 그 눈치를 안 보면 글쎄 난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김어준 씨 계열의 사람들은 박근혜가 파면도 당하고 징역도 가고 구속도 되고 그래 하는 게 아마 그 통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무려 5분 넘게 자꾸 씨름하는데 딴 거 지금 물을 것도 많은데 딴 거 물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뭘 중요해. 왜냐하면 이 결과가 도지사님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좀 도움이 될걸요. 구속되면. 박근혜 그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2기는 아니죠.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지지율에는 나는 박근혜 도움 받아가지고 지지율 올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나 불구속 말씀하셔야죠. 그게 또 원래 목소리 작아지신다. 이제 그만하고 딴 거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성질 같으면 뭐 아니 저도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세게 합니다. 일이니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후보 된 다음에 서로 한번 세게 해보죠. 자, 민주당에서 누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그 문재인 후보가 제일 그 저희들로서는 각을 세우기가 좋은 후보죠. 그럼 거꾸로 상대하기가 쉬운 거네요. 문재인. 쉬운 게 아니고. 각이 잘 잡힌다. 정치에서는 대결 구도가 잘 나오니까. 양진영이 대결 구도를 잡히면 각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후보죠. 그러니까 자꾸 노무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죠? 뭐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이제야 싫다 하시네. 자, 그러면 만약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면 그거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태 당내에서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초반에 기자들한테 버럭 화내시면서 아니 감정 나오셨던데 그때. 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알 거예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안 들어도 그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이게 이제 뭐 정치 경력도 좀 다르고 본인이 훨씬 선배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런 의미인 건가요? 김진태 후보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당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물을 게 많을 건데. 김진태 후보가 여론조사가 5%까지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약 올리려고 하지 말고 딴 거 물으세요. 격차가 크지 않은데 근데 지금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걱정 말라. 내가 이길 것이다. 예. 지금 이번 대선은 사자구도입니까? 오자구도입니까? 막판에. 삼자구도입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도지사님 구도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후보 하나, 네. 자유당, 바른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삼자구도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네. 아마 단일화되기가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의 그 국민의당 하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 그 심상정 씨, 예, 정의당. 그다음에 사당 체제로 아마도 사자구도가 되지 사자구도. 않을까. 사자구도에서 1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후보군이 현재 기준의 지지율로 보면 2등도 아니고 3등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예. 대선 여론 형성을 보면 예.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거의 20% 가량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그때도 처음 출발할 때는 거의 20% 차이 났어요. 내가 본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근데 마지막까지 할 때는 거의 1% 가까이 1.5%인가 거의 박빙으로 이겼어요.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좌파 우파 구도가 되고 난 뒤 대선이라는 거는 진영 싸움입니다. 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좌익우익으로 갈려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민주 반민주로 갈라졌어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20년째 좌파우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구도라는 거는 일방적 게임은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후보가 세팅되고 난 뒤에는 좌파 두 사람, 중도 한 사람, 우파 한 사람 이런 구도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이사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보수는 집결하고 진보는 분열하고 중도도 갈라지기 때문에 집결하는 보수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선된다 이런 계획이시군요. 심플하게. 그런 계획이 아니고 현재 대선 구도가 그래 될 가능성이 짙다는 거죠. 네.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군요. 예, 예. 결국은 보수는 흩어지지 않고 다 홍준표로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김어준 씨는 그래 안 되기 바라겠죠. 안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안 될 전망인데요. 안 되기를 바라겠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예. 후보 되시면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더 치열하게 해보죠. 오늘은 도지사님도 저를 봐준다고 하고 저도 도지사님 봐드리는 걸로 하고 세월호에 관해서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정치인으로서. 이 가슴 아픈 이 해난 사고죠. 특히 학생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희생 당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구조 활동이 저도 그 당시에 봤습니다만은 기울어진 배에 빙빙 돌았는 게 30부입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희생자가 커졌고 진작에 그 바람에 또 그 해경이 또 해체가 됐고 해체는 안 됐어요 사실은. 아니 해체돼 가지고 예.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가지고 국민안전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해체라고 할 독립적인 수도 기관이. 예. 그렇다고 치고 그건 중요하지 그런데 않고. 그 과정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정부가 잘못했고 그렇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여태 3년 동안 이제 질타를 받았고 예. 또 그걸 또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탄핵이 시작되었고 예. 최순실 사태에 폭발을 했죠. 이제 그쯤 했으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더 이상은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이용을 어떻게든 당했죠. 덮으려고 하고. 아니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을 당했죠.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 같이 맑은 세상에 세월호에 어떻게 그게 덮여집니까?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뭘 이미 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어요. 파면되고 이제는 또 감옥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 됐으면 감옥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감옥 가기 아니 기소가 되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면. 무죄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이 시각을 좀 바꾸셔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 난 세월호 대선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영향이 세월호는 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의 반영이 다 됐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세월호 사건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역대 최고 믿지 숫자의 않습니다. 욕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십시오. 그 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표가 안 되니까. 자, 지금까지 출연 게스트 중에 역대 최고의 욕을 드시고 계시는 문자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수하다기보다도 네. 꾸밈없이 사는 사람이고 김원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님들 막 사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출마하신다는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지사님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는데 도지사님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지사로 앞으로 평생 정치 인생을 평생이라보다 정치 인생을 저걸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고 편한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으로 아니 예.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예. 중국은 하방 제도가 있습니다. 하방 예. 시골로 내려가는 중국의 주석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방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예. 복건성하고 두 가지 그 성의 성장도 했고 샹하이 당에 그 샹하이 거기에 당서기도 하고 도지사 하실 때도 곧 지방 대통령 행정을 다 알고 난 뒤에 국가주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정치꾼들이 대통령 되는 시대라기보다도 예. 지사나 지방행정의 책임자가 일정하게 실적을 쌓고 난 뒤에 행정을 알고 중앙정부를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할 때부터 이미 요 경력을 쌓아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여기서 끝내자 하신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전부 이제 세상을 지금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세상을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니 많다는 그때 내려가실 걸 때만 알아야 하더라도 정치가 나 더 이상 정치가 끝나도 정치 안 해 하시다 갑자기 도지사 기회가 내려서 확 내려가신 거잖아요. 지금 정치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왜 하고 그랬나 하면 저하고 그때 방송하자고 그때.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선거에 떨어져 보기는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예. 동대문서 떨어지고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동대문을 바꿔놨는데 마지막에 동대문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 생각 드니까 이젠 정치 그만했으면 한다. 이 생각도 배신한 게 했어요. 아니고 동대문 사람들이 버린 거죠. 그렇죠. 실컷 십몇 년 시켜 먹고 예. 이제 버렸는데 일 잘 못하니까 버린 거죠. 그래서 일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지. 지금 동대문 가봐. 동대문 얼 지역에 가보면 그게 강남처럼 돼 있어요. 그거 내 있을 때 다 한 겁니다. 섭섭하시구나. 버림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버림 받았지. 그러니까 네. 괘씸하지.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 김어준 씨하고 내가 방송하자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는 몇 달 동안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하자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회가 생겨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교회에 와서 도지사 하시고 요걸로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거는 김어준 씨 생각이지. 아니 그때 내려가실 때 그랬잖아요. 요걸로 마감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그때는. 여하간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니 뭐 정치인이 자기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잡아야죠. 근데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올라오실 때 도지사 자리가 아깝진 않으셨어요? 도지사? 아니 내 이야기를 좀 그거는 좀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고. 네. 내가 도지사 4년 4개월 했어요. 보궐선거 내려갔어요. 4년 4개월 동안 나서긴 하지만은 그때쯤 가면 절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절박하잖아요. 도지사님도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고 분리해도 응하실 생각이에요? 분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위를 해야 되겠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되는 게 이제 안 돼야지 우리 김어준 씨가 바라는 후보가 되겠죠. 아니요, 전 되길 원합니다. 왜? 돼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바라는 대로 전국이 또 안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쭉 봤는데 옛날에 낙검수 할 때부터 김어준 씨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 전국이 안 흘러갔다고. 도지사님이 원하는 대로 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 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당하고도 연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죠. 중도 보수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럴 수도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당까지도.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편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혹시 만나보거나 교감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하고 조용히 이 얘기를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이 별로 안 친한 사이잖아요. 박지원 대표하고는 아마 김어준 씨 생각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저하고는 친합니다. 아니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알고 있는데 국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박지원 그 대표 정도가 되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최고 고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수라는 말은 예전에도 하셨어요. 저한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고수인데 뭐뭐다. 얘기할게요. 요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물이라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네? 아니 요물이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이어진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그게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상대편일 줄 알았죠. 영원히. 이거는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니 만약 박지원 대표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그건 참 좋은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호남에는 많을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많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탐탁지 않을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그 지지 세력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을 어떻게 짠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될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뜻이고 가능성 중에 하나다. 그러면 정치인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순수하신 분이죠. 정치인을 보기에는. 네. 도지사님하고는 다르게. 저는 자,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현재 기준으로는 선두 주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한편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분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욕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듣고 있죠.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그 사실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주보고 방송하기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예, 옛날에 내가 당대표 시절에 한 2시간 반 동안 낙곰수 했죠. 그때 정봉주 의원하고. 예. 그때도 그때지만 사실은 처음 방송을 같이 한 게 10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죠. 네. SBS에서. 그리고 그때는 별 힘도 없는 야당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때는 힘 있는 야당이었죠. 아니 본인은 나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별 잘 나가지 않는 야당 정치인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보수 후보군 중에는 대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걱정이죠. 지금부터가 뭐 본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 아직 경선 안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도지사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건 뭘 이리저리 재고 그래 살 필요는 없죠. 작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보수 후보군 중 1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9월 달에 뭐 시력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그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재판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죠. 사람 팔자. 아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하셨죠. 이러다가 나한테 기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러다가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저래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오신 겁니까 출마를? 1000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 1000명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내가 후보에 머물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그건 그런데 오늘은 참 김어준 그 씨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만 함부로 해도 돼요. 말을 함부로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제가 예의 안 갖춰도 돼요. 일이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조심. 예? 아니 예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원래 뭐 김어준 씨하고 방송할 때 김어준 씨가 그 뭐 질문지대로 방송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또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당내 경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7월까지 하겠죠. 8월 한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러고 난 뒤에 12월 대선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 이제 경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불과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내 경선 떨어지면 어떡하시죠? 떨어지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남지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합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 유권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잘 안 가게 된다는 건데 여하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뭐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거 이야기 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막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 여기서 좀 아니 그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15대 때 국회 96년도 처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당이 지금 일시 별거하고 있지만은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맞다고 합니다. 예. 내가 신무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예의고. 그래서 선거연대를 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을 통합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대선 전에 당이 통합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이제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말 말고 뭐 제스처라도 알려주셔야.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 말고 제스처로 이렇게. 제스처 이야기해도 똑같잖아요.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같이 사는 거니까. 하자고 한 거군요. 네. 하자고 했는데 남경필 도지사는 후보 단일화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후보가 되는 사람하고 그 당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한다고 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낫겠네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지 옛날에 같이 그 당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단일화 하자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룰로 단일화할 것입니까? 그거는 후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룰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룰 가지고 싸워. 불리해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룰 가지고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잖아요. 아니 자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요즘 미움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도지사님이 원하시는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호감도만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도지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호감도 비호감도 가지고 그거 나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기 전에는 아니 내가 그 이야기하면 좀 당선이 되려고 하면 당선하고 호감도하고 그 지지도는 틀리다니까. 그건 내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입장이 아니고 호감도만 따지면 탤런트를 내세우는 게 제일 호감도가 낮죠. 그분들은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안 해요? 지금 탤런트도 출마를 하죠.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많죠. 그리고 당선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앉아서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아니 근데 이 비호감도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 사람은 안 돼 할 때 첫 번째로 배제되는 명단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단둘이 붙을 때고요. 그래 게다가 아니. 그리고 끝날 때까지 힐러리가 호감도가 최고였지. 두 사람 비교를 하면. 이 호감도 힐러리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그건 탤런트 선발대회지. 어쨌든 나라 운영하는 대통령 선발대회는 아니죠. 이거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극복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적인 지지계층만 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90%가 답하지 않아요. 원래 여론조사가 항상 10% 정도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응답률 4강에 말하자면 각 당의 대표를 다 정해지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진짜 여론조사지. 지금 앉아서 후보들 열 몇 명 엮고 누굴 지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 형태는 그거는 인기투표지.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그럼 그런 여론조사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4번 할 리도 없고 또 경남지사 2번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한데 숨어 있는 보수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도 좀 낮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보층이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진보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툴 일은 아니고 근데 이 보수표가 숨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성향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 좀. 부끄럽게 이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여론 맞습니다. 경향성 맞는 거고. 경향성을 지금 보는 거지. 수치 앞으로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아니 그거 내 불러놓고 그거 물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보수가 자랑스럽게 튀어나와서 찍을 후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이기는 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당내 경선을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